자, 31번 볼게요. 요 빈칸 4개 중에 3개가 빠르게 풀렸어요. 자, 그렇게 풀어볼게. 위에 읽지 않고. 자, 첫 번째 2점짜리죠. 자, 주제 읽어보자. 주제. machinery라는 건 machine 뭐지? 기계. RY는 무슨 무슨 류라는 집합명사가 된다. 기계류, 기계를 다 통칭하는 거고, 요게 시스템이나 조직이라는 뜻도 있어요. 언어에 있어서 뇌의 언어 조직은 언어 기계류는 언어 기계를 하자. 언어 기계, 언어를 담당하는 쪽은 상당히 어떻다. 자, 뇌에 있어서 언어를 담당하는 쪽의 특징이 뭐냐? 그 특징이 밑에 길게 설명이 돼요. 자, 요거 또 국어야. 왜냐면 해석이 어려운 데가 단 한 군데도 없더라고. 단 한 군데도. 이 국어입니다. 국어. 보세요. 자, 오브젝트는 뭐라고요? 오브젝트, 대상, 물건, 물체, 그지? 대상을 나타내는 단어. 다시 말해서 뭐, noun, 뭐야 이게? 명사. 내가 애들하고 쓰는 거. 명사의 의미는 저장되는데 왼쪽 측두엽에 밑에 있어요. 이 측두엽은 가까운데요. 바로 시각 피질에 가까운 곳에 저장이 됩니다. 아, 명사에 관련된 의미는 여기 시각 쪽에 저장이 되는구나. make sense가 뭐라고요? make sense 뭐라고? 말이 되다, 이치에 맞다고. 자, 이 관련해서 우리가 항상 정리하는 게 요 최근에 정리 안 했네. make sense of가 나오면 다른 뜻이라고 그랬죠. 뒤에 목적어가 오게 되고 얘 뜻이 뭐라고? 무엇을 다 까먹었구나. 이해하다는 뜻으로 뜻이 아예 바뀐다고. 그죠?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자, 그건 말이 되죠. 우리의 정신적인 representation 너무나 많이 나와서 뜻이 뭐죠 이게? 너무나 많이 나왔는데 모르겠어? 너무나 모르겠어? representation 뭐야? 대표, 표현, 설명, represent라는 동사의 명사. 자, 우리의 정신적인 표현. 여러분 답지 않아. 표상 뭐 이렇게 어렵게 쓸 건데 표상이란 말은 표현을 하시면 돼요. 뭐의 사물에 대한 우리의 정신적 표상은 대개 어디? 시야에 기반되어 있기 때문이죠. 말이 된다 이런 얘기. 아, 그렇구나. 명사는 시각 쪽 담당하는 부분에 들어가 있고. 자, 이제 바뀌어요.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의 의미. 다시 말해서 뭐 내가 V로 쓰는 verb, 동사는 이 동사는 저장되는데 왼쪽 전두엽에 저장이 됩니다. 약간 앞쪽에. 이 전두엽은 모터가 이게 운동이라는 뜻이에요. 운동, 피질과 가까이 있는 곳이고요. 그것도 또한 말이 되죠. 자, 다시 말해서 여기까지 했을 때 종합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아, 명사는 시각 쪽에, 동사는 지금 운동, 피질 쪽에 저장이 되는 거구나. 서로 담당이 다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치? 위에서 뭘 말했기 때문에 바로 언어 조직, 뇌에서의 언어 관련된 뇌의 조직의 특징이 뭐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아, 서로 간에 다르게 전담한다. 자, 우리의 정신적인 표현은 뭔가 기술적인 움직임에 대한 우리의 정신적 표현은 수반합니다. 바로 뇌의 그러한 지역들, 뭐 전두엽, 이쪽 지역을 수반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여기까지 읽어도 답이 나오고 좀 더 읽어볼까? 끝까지 읽어도 똑같은 뜻이에요. 복잡한 말들, 표현들, 진술들, 바로 여러 가지 것들 사이에서의 관계를 확립하는 복잡한 말들은 프로세스가 동사로 뭐라고 해요, 여러분? 과정이 아니라 동사로는 무엇을 처리하다는 뜻이라고. 처리되는데 그 부분 속에서 바로 좌반구의 부분 속에서 처리가 됩니다. 담당이 다르구나. 이 좌반구에서는 temporal 뭐라고 이거? 시간에, 그지? 시간에 그리고 후두엽. 근데 여기서는 아니네, 그지? 여기서는 측두엽으로 썼구나. 측기엽과 후두엽이 한데 모여있는 곳이고요. 담당이 서로 간에 다 다르구나. 언어에 있어서. 그래서 distributed가 되면 되죠. 서로 간에 분배되어져 있다. 자, 나머지 단어 보세요, 여러분. 2번 단어 했나요, 안 했나요? 스테이션을 했잖아. 스테이션이 뭐라고 이게? 스테이션 뭐라고? 기차가 정차하는 곳이잖아. 형용사네. 알라에 붙어서 뭐 이거? 정지한 외웠어요. 정지한. 동의어 뭐 외웠다고? still. 또 좀 어려운 거? 그렇지, static. 다 외웠던 단어예요. temporary는 늘상 나오는 것보다 일시적인. 3번이 가장 적절하죠? 자, 위에 안 읽고 풀었고 32번으로 보자. 자, 이거 보세요. 이것도 국어야, 국어. 이게 왜 3점짜리인가 모르겠어. 국어야, 국어. 위에가 좀 어려운 거 보지. 밑에는 열라지고요. 봐봐. 자, 일단 빈칸에 들어갈 걸 잘 규명해 보자고. 주어가 있어. 주어는 critical. 어떤 뜻이 있다고? 매우 중요한. 생존에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빈칸으로 잡아야 될 건 생존에 있어서 필수적인 게 뭐냐? 굉장히 심플해요. 뭔지 볼까? 밑에 상술 읽어보고 단서를 잡아보자. 항상 이런 상태에서 위로 가는 시기는
밑에 읽었는데 뭔가 주제 파악한 것 같아서 보기를 봤는데 그래도 답이 안 보일 때 그때 위로 가는 거예요. 밑에 읽고 보기를 봤는데 내가 파악한 주제가 비슷한 게 있어. 그 답을 찍고 넘어가야지. 나머지 왜 읽고 앉아서, 그치? 내 생각에 답이 맞는 것 같은데, 그치? 자, 보자. charge가 참 뜻이 많죠. 뭐가 있어요? charge. 뭐지? 충전하다, 동사로. 또 뭐죠? 책임을 지우다. 그죠? 또 뭐가 있죠? 혐의를 지우다. 뭐라고 그래? 아니야? 말 걸지 마. 뭐 그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명사로 뭐 충전, 책임 전가, 다 있죠, 그죠? 이게 그리고 어떤 감정을 갖게 만든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명사로 감정인데 여기서 그렇게 해석 못해도 돼. 이 charge를 감정이라는 뜻으로 해석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뒤에 왜냐면 감정에 대한 묘사가 예시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국어거든, 국어. 아까 방금 위에서 봤던 거 동일하게. 자, 보세요. charge를 하자. 우리가 주는 그 charge, 책임을 하죠. 책임을 하자 그러면 여러분이 아는 뜻. 우리가 주는 그 책임, 혐의, 특정한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우리가 주는 책임은 drive가 동사로 뭐라고요? 몰아가다, 하게 만들다. 몰아갑니다. 우리가 행동하게끔 예를 들어서 approach가 뭐라고요? 동사로 어디에 접근하다. 다가가게 만드는데 어디에 desired 뭐야 이건? 이거 되었습니다. 원하는 mate가 뭐야 이게? 짝. 그죠? 원하는 짝에게는 다가가게 만들고 뭐다? 좋은 감정을 묘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파악해야 될 게 뭐라고? 생존에 있어서 필수적인 거. 첫 번째 뭐가 나왔어? 좋아하는 사람한테 가까이 가게 만드는데. 자, 아니면 야기시키는데 avoidance는 당연히 뭐고요? 회피죠. 회피 행동을 야기시키는데 그 다음 단어 요거 모르면 풀기 힘들겠다. withdraw 근데 외웠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뜻이고 은행에서 그래서 어떤 뜻이다. 기본적으로 뭐예요? withdraw. draw만 draw. 당기다. 그죠? 서랍 영어로 뭐야? drawer. 당기면 열리잖아. 그죠? drawer. 이하 붙이면 draw 당기다. 그죠? withdraw 뭐야? 갖고 땡기다. 뭐뭇을 뒤로 빼다 철수시키다는 뜻이라고. 철수하다. 뒤로 빠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은행에서 뭐라고? 돈을 인출하다는 뜻으로 외웠잖아. 돈을 빼다. 그죠? 자, 뒤로 빠지는 거. 누군가로부터 좀 멀어지는 거. 어떤 누군가? has hurt us. 우리를 다치게 했던 사람. 과거에 우리를 다치게 했던 사람. 이게 생존에 있어서 필수적인 거래. 더 쉽게 표현해볼까? 생존에 있어서 필수적인 스킬은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다가가야 고백을 해서 결혼해서 애기 낳고 내 저기 하고 뭐 살아갈 거 아니야, 그지? 또 나한테 위험한 사람은 뭐다? 내가 단어를 안 외워서 뉴스를 피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단어를 안 또 뭐라고 지를 하니까 그거예요. 생존에 필요한 게. 좋으면 다가가고 싫으면 피하고 뭐다? 감정과 감정. 그래서 생존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은 바로 시시각각의 뜻대로 맞는 감정을 잘 집어넣는 것이다. 그걸 좀 있어 보이게 표현했어요. 사건들에 대한 감정적, 정서적인 태그가 뭔지 알잖아. 그지? 사람 불러오는 거. 꼬리표를 달다는 뜻이에요. 감정적인 꼬리표 달기가 생존에서 필수적이다. 제때에 맞는 감정을 잘 이용하는 것이다. 나머지 읽어볼까요? 밑에 있는 상수가 왜 어긋나는지. frequency가 뭐죠 여러분? 빈번함, 위협의 빈번함. 이거 뭐야? 이게 필수적이진 않지. 위협이 많아야 생존에 좋다. 오히려 그런 얘기는 있을 수 없죠. 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지. 자, 3번. 매우 precise 알아야지 뭐야 이거? 정확한 brain power. 이거 저번에 예전에 몇 년 뇌력이라고 누가 뇌력이라고 뭐니 이거 brain power가 사고력 뇌력 뇌힘 뭐야 이게? 매우 정확한 사고력 아니고요. 자, 4번 좀 더 또 나왔네. 통합된 정신적인 세계 아니고 5번은 뭐야 이거? physiological 생리적인. 자, constraint가 뭐라고 여러분 외웠죠? 제약, 그치? 생리적인 제약도 아니다. 가장 가까운 건 2번 감정이 묘사된. 자, 33번으로 갈게요. 얘도 오히려 위에 거보다 이게 좀 더 3점짜리 같기도 하고 좀 길기도 하고. 자, 보세요. 얘도 위에는 버려버리자고. 자, 문장 시작이 여기서부터야. 물론 그것이 뭔지 모르겠네. 뒤에 나와요. Final draft라는 거. draft는 drift가 뭐죠 여러분? 뭐죠? drift. 자동차 할 때 드리프트. 그 기억 뭔지 아니? 남학생들 알죠? 커브 탈 때 뭐 하는 자동차가 끼익 하면서 막 이렇게 뭐 바퀴 자국 내면서 하는 거잖아. 드리프트, 그지? 그게 표류 이렇게 이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거. 자동차가 이제 커브에서 막 이렇게 끼익 하는 거. 그 표류, 드리프트 그런 느낌이에요.
반면 draft는 다른 뜻이에요. 이게 초안, 초고, 처음에 뭐 쓴 거 이런 말이에요. 쓴 거. 근데 final draft니까 이게 최종 원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해석을 못해도 괜찮아요. 밑에 어쨌든 얘에 대한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요. 자, 지금 지문 3개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뭘 파악하셔야 되냐, 이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주제가 나왔어. 주제가 나온 뒤에 나머지 내용들은 뭐에 대한 설명을 한다? 주제에 대한 설명을 할 수밖에 없다. 딴소리 못하거든. 그런 건 없거든. 설명을 하는데 거기에 단서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 거예요. 반드시 하게 돼 있습니다. 제대로 된 지문이라면. 수능에는 항상 그렇게 돼요. 반드시 설명을 하게끔. 단서를 잡고 못 잡고는 이제 개인의 능력 차이지만 그 믿음을 갖고 좀 다가가셔야 돼. 그래야 답이 좀 보인다고. 자, 다시 물론 그것은 보통의 포매팅 형식 설정인데 몰라도 돼. 이 포맷이 형태라고 하잖아. 형태를 좀 잡아준다. 그리고 스펠링 체크를 해주는데 이것은 관련된 겁니다. 어떠한 워드 프로세서, 한글 프로그램, 한글 이거 똑같아요. 한글 프로그램과 관련된 그 스펠링 체크 같은 것도 물론 하긴 하지만 그러나 게다가 요거에 더해서 이 최종 원고구나, 그지? 최종 원고는 실제로 뭘 잡으면 돼요? 최종 원고라고 해석 못했더라도 final draft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를 잡으시면 돼요. final draft가 그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어디에 있다? 밑에 있다. 밑에를 읽어보자고. 자, 예를 들어 이 final draft는 그냥 final draft를 할게요. 여러분이 몰랐으니까 뜻을. final draft는 포함합니다. 바로 기능적인 전문가의 문제 해결, 전문가 문제 해결자를 포함하는데 이 문제 해결자라는 것은 제한하지요. 3 act 할 때 이 플롯이 우리가 외운 적에서 이건 줄거리, 뭐 계획 이런 뜻이 있어요. 줄거리가 나왔기 때문에 앞에 있는 act는 행동이라기보다는 막 1막, 2막 할 때 3막짜리 줄거리 구조를 제한하고요. 지금 요 뒤에서 final draft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얘가 처음에 뭘 해줘? 이 줄거리에 대한 구조를 짜주는 거구나. 두 번째 또 제공하는데 도구들을 enforce 뭐라고요? 강화시키다. 바로 그러한 구조를 강화시키는 도구도 제공하고. 야, 이거 진짜 유용하다. 얘가 구조도 짜주고 구조도 튼튼히 해주네. 자, 그 다음 이것은 똑같이 final draft죠. final draft는 지원해주는데 작가들을 표시해 줌으로써 바로 문제가 뭐인지, 뭐 중에 하나인지, 왜 되니까 줄거리인지, 캐릭터인지, 구조, 이 중에 뭐인지를 또 표시해 줍니다. 야, 문제가 뭔지도 얘가 알려줘. 파이널 드래프트가 되게 중요하네. 자, 보고서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이 보고서는 수집하는 겁니다. 모든 캐릭터의 연극이나 뭐에서 라인은 대사예요. 음악에서 라인은 가사가 되는 것이고 캐릭터의 모든 대사를 수집해주고요. 야, 이것도 해줘. 대사도 모아줘. 파이널 드래프트는 기억하는데 캐릭터 이름, 장면의 머리글, 제목, 그 다음에 장면, 전환, 바뀌는 것까지 다 해줘. 야, 파이널 드래프트 없으면 안 되겠네. 종합적으로 다 도와주네. 파이널 드래프트는 또 여기지. 자, scene navigator라는 게 있는데 대문자니까 고유명사라자. scene navigator는 지원해 주는데 편집하는 것을 바로 장면의 설명과 어떤 연기의 장면도 편집하는 걸 도와줍니다. 그리고 파이널 드래프트는 또 지지해 주는데 collaborative 뜻이 뭐라고요? collaborative 협동하는 함께 만드는 대본 글도 지원해줘요. 다 해줘. 함께 만드는 대본 글은 너무나 보통 일반적인 거예요. 바로 영화에서, TV에서 말이죠. 그러면서 추적도 하는데 누가 대사를 바꾸고 언제 바꿨는지도 해줍니다. 파이널 드래프트 없으면 돼야 한대. 없으면 큰일 나. 파이널 드래프트 뭐다? 바로 뭔가 하는 데 있어서 전반적으로 다 도와준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느 하나의 특출난 게 아니라 다 해줘. 파이널 드래프트는. 없으면 절대로 안 돼. 작가를 전반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파이널 드래프트다라고 알 수가 있어요. 다 해준다. 자, 1번부터 이제 제껴보자. 자, 파이널 드래프트는 빈칸에 지금 파이널 드래프트는 실제로 뭘 하냐. 자, makes 1번부터 보자. Get to the final draft faster. 파이널 드래프트는 만드는데 뭘 getting to the final draft faster. 그 파이널 드래프트 최종 원고로 더 빨리 도달하는 걸 만들어준다? 그러면 이런 내용이 나와야지. 파이널 드래프트가 있음으로써 그 자체가 빨리 완성된다. 뭐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그런 얘기는 없죠. 1번 제껴야지. faster에서 걸리죠. 자, 파이널 드래프트는
아껴주고 지원해주는데 괜찮네 그저까지. 근데 오직이 들어가. 오직 뭐 기본적인 스크린플레이는 이 대본이야 대본. 영화에서 연극이기도 해. 기본적인 대본의 형태만을 오직 지원해주지 않지. 뭐야 전반적으로 다 도와주죠. 언니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자 3번 Final Draft는 지원해주고 인도해주는데 느낌 괜찮죠? 무엇을? 창의적인 과정. 글쓰기의 창의적인 과정을 지지해주고 인도해줍니다. 전반적으로 도와준다. 상당히 근접하지. 3번은 머릿속에 넣어두고 4번 가자. Final Draft는 제공하는데요. 선택권을. 백업에서 안 되네. 백업 뭐예요? 백업? 무엇을? 백업하다. 그치? 뒤에다가 따로 떼어두다 이런 뜻이에요. 어디에? 더 안전한 장소에다가 그 사람들의 작품을 백업해주는 선택권을 제공하는 내용은 없었죠. 자, 5번. Final Draft는 필요로 하지, 뭐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나 똑똑할 필요는 없어. 갑자기 왜 나와, 이게? 똑똑한 거. 그 영어 안 나왔잖아. 일반 사람, 적에게, 뭔가 적의를 푸는 사람에게 도전할 정도로 너무나 똑똑할 필요는 없습니다. 5번은 전혀 말고, 어금 자체가 안 됐고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건 3번이다. 자, 34번 볼게요. 34번이 빈칸 답기 어려웠죠. 자, 보세요. 자, 요거는 빈칸 문장이 처음부터 여기까지 길어. 지문은 좀 다 읽어봐야 돼요. 시간 좀 걸려요. 자, 닐 포스트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 앞에 레이트를 붙이면 레이트 조명화. 쓰게 되면 뜻이 뭐다 이거? 늦은 조명화가 아니에요. 이건 고 조명화라는 뜻이야. 돌아가신 이 세상에 없는 되게 보기 좋네 이거. 우리 단어 정리해줄까? 외워 볼래? 자, 지금은 돌아가지고 문화 비평가이면서 매체 이론가인 이 사람은 지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특정한 기술, 잘 봐. 요 빈칸의 내용이요. 특정 기술들이 아까 컴투 동사원형 뭐라고? 하게 되다. 특정 기술이 바로 여겨지게 된다고 지적했는데 자, mythic이란 건 당연히 myth의 형용사죠. myth의 뜻이 두 가지 있었지. 뭐? 통념이라는 뜻이 있고 신화라는 뜻이 있죠. 그죠? 여기서는 읽다 보면 뒤에 특정 기술 뒷부분에 그게 이제 통념적인 뜻도 되고 또 뭐도 돼요? 신화적이 되지, 그지? 뒤 읽어보면 특정 기술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이 생겨. 뭔가. 그래서 이거는 통념보다는 신화로 보는 것이 더 잘 어울린다. 신화. 대단한 걸로 본다. 자, 신화적인 것으로 여겨지게 된다고 지적했대. 근데 그게 자, 어떤 기술이 야, 이거 대단한데? 신화라는 것도 특징이 뭐예요? 대단하기도 하면서 언제부터 있던 거야? 옛날부터 있던 거지. 그치? 그 내용이 뒤에 나와요. 근데 그게 in the sense of 이건 어떠한 점에서가 not A 아니라 but B다 이렇게 돼요. in the sense에 대해서는 우리 평일 수업 때 EBS 할 때 했는데 뭐라고 이거? 주어가 동사한다는 그 점에서 이렇게 돼요. 자, A는 일단 아니야. 그것이 fictional 뜻이 뭐죠? 허구의 소설이 허구적이거나 전설적이라는 점 때문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신화적으로 여겨지는 게 아니라 이 특정 기술이 신화적으로 여겨지는 건 바로 그 특정 기술을 받겠죠. 그렇지? 대명사 항상 바꿔줘. 특정 기술이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게 mythic, 신화같이 느껴지는 이런 얘기라고. 이게 질문의 주제야. 그러면 우리가 파악해야 될 건 특정 기술이 신화로 여겨지는 이유라고. 그죠? 요걸 잡으시면 돼요. 특정 기술들이 있는데 여기 왜 신화와 같이 여겨지냐. 신화가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 뒤에 대의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대의를 규명하지 않고 그들을 해버리면 이거는 풀 길이 없어요. 미궁 속으로 빠지게 돼요. 뭘 잡아야 될 줄 모르는데 어떻게 하니, 그지? 요 대의도 그래서 잡아줘야지. 특정 기술 이렇게. 특정 기술들은 되었는데 일부가 삶에 있어서 자연상의 오늘 뜻이 뭐죠, 여러분? 여기서 질서, 그지? 자연의 질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자연의 일부가 되었구나. 계속 얘기해. 특정 기술들은 생각, 가정되게 되었는데 그리고 우리는 잊어버리게 됩니다. 특정 기술들이 not always 뭐라고? 항상 그런 건 아니다.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고 우리가 까먹은 게 있어. 바로 뭐냐? 특정 기술들이 바로 항상 일부였던 건 아니라는 걸 까먹었어. 그러니까 일부일 때도 있고 일부가 아닐 때도 있었는데 어디에? 우리 삶의 일부였던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었는데 우리가 그걸 까먹었어. 이렇게. 뭐야? 우리는 항상 그게 있어 왔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위에 나왔던 포스트맨은 글을 쓰는데 저는 가끔씩 물어봐 왔습니다. 저희 학생들에게 뭐인지를 여부를
그 학생들이 알고 있는지 바로 언제 알파벳이 발명되었는지를 말이죠. 그랬더니 그 질문은 astonish 외웠어요? 뭐지? 누구를 깜짝 놀라게 만들다요. 그 질문은 깜짝 놀라게 만들죠. 학생들, 얘들이 깜짝 놀라. 왜 그럴까? 자, 그것은 마치 제가 그들에게 물어본 것 같았어요. 바로 구름과 나무가 언제 발명되었는지를. 구름과 나무는 뭐예요? 자연의 일부로 아주 옛날부터 인간이 있던 이 시절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던 거지, 그지? 근데 학생들은 이 알파벳을 뭐로 받아들이더라? 바로 구름과 나무처럼 옛날부터 오랫동안 있던 대상으로 받아들이면서 깜짝 놀라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 특정 기술에 대한 하나의 예시로 알파벳을 든 것이지. 자, 그 알파벳은 데이는 아마 학생들일 것이고, 그 알파벳은 자, 학생들이 믿기에 무언가가 아니었습니다. 발명되었던 무언가가 아니라 뭐다? 원래 있던 자연의 일부였다 이런 얘기라고. 학생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뭘 어떻게 받아들인다? 특정 기술이 왜 신화라고 여겨진다? 원래 있던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곧 확인해 볼게. 알파벳은 단지 그냥 존재하는 것이지요. 아이들 머릿속에. 자, 우리는 모두가 be prone to가 뭐뭐의 경향이 있다. 똑같은 오류의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다. 사실 여기서 문제 풀 수 있어요. 그죠? 뒤에 똑같은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뒤에 역접도 없고. 자, 확인만 해보자. 우리는 쉽게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 기술들, 우리를 둘러싼 기술, 다시 말해서 여러 장치와 gadget이란 건 여러분 혹시 아나? 가제트 형사 알아요? 알아? 나와라 가제트 만든 팔 그래서 막 팔 나와서 막 나쁜 놈 잡고 그거 알아? 미국만 알아? 그거 알아?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옛날에 미국 건가 그래. 미국 건데 가제트 형사 로봇이야. 로봇인데 이제 막 해갖고 막 어떻게 병신같이 이래도 범인 잡혀요. 누가 잡아줘. 그래서 자 오늘 사건 해결했군 이러면서 막 날아가 프로펠 해갖고 막 그냥 또라이 같다. 그래가 있어. 그 가제트 형사인데 원래 이거예요. gadget. 뜻이 뭐다? gadget 장치라는 장치, 잡동사니까 장치를 gadget 이런 거 말이야. 이거 이제 가제트라고 쓴 거야. gadget이라는 발음이 어려우니까. 장치와 여러 잡동사니들과 과정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데 take for granted 뭐라고요? 무엇을 당연시 여기다. 우리가 당연시 여기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자 그게 우리를 둘러싼 여러 기술들인데 그 기술이 자연 세상의 일부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해버립니다. 아 그래서 이거는 원래 존재하던 거다라고 믿다 보니까 이건 신화와 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신화와 같다. 계속 확인해 볼게. 여기서도 문제 풀릴 수 있어요. 자동차, 비행기, TV, 영화, 뉴스들은 신문들은 그들은 성취해 왔는데 이제 등장하죠. 신화와 같은 지위를 획득해 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mythic이라는 단어는 통념적인이 아니라 신화적인이라는 얘기구나. 대단한 걸 묘사하기 때문에라고 이제 맞춰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인지되기 때문인데 자연의 선물로서 뭐가 아니라 artifact가 인공물이라는 뜻이에요. 인공물, 사람이 만든 거 만들어진 인공물로서가 아니라 특정한 정치와 역사적 맥락 속에서. 그래서 보세요. 자 그러면 얘들이 신화로 인식되는 이유는 뭐다? 원래 존재하던 것으로 사람들이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 1번 보시면 to have always existed는 자 투부정사 뒤에 have pp는 사실은 뭐라고 이게 to 때문에 동사 원형이 됐을 뿐이고 원래는 뭐다? had pp예요. 더 먼저 옛날에 존재했었다는 뜻이라고. 그것들의 현재 형태로 비행기는 비행기대로 알파벳은 알파벳대로 항상 더 먼저 존재했던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신화와 같이 인식이 되더라. 1번이 가장 먼저 합니다.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고 4번에 applicable 모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추론할 수 있죠. 근데 얘기했잖아. 모르는 단어 나오면 좋은 뜻 나쁜 뜻 중에 구분하고 아니면 적두사 정명사 활용해서 뜻을 유추해라. 어근을 알고 있다면 어근 뭐니 저거? apply, applicable 뜻이 뭐니 저거? apply 뜻이 뭐야 이거? 적용하다. applicable 이런 발음 좀 바뀌어요. 뜻이 뭐다? 적용할 수 있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이 정도 유추해야죠. applicable 발음 좀 어렵다. 자 시간 꽤 됐네. 국어 가야 되는 사람. 국어 괜찮아 오늘. 자 괜찮아 말씀드렸는데 아까
늦게 해서 그런가? 오늘 왜 이렇게? 아니, 국어랑 수학 가고 싶어? 가고 싶으면 가도 돼요. 가고 싶으면. 없지? 굳이. 그지? 하나만 더 하자. 하나만 더. 나머지 불이 보시고. 자, 순서 보세요. 아, 이거랑 39번 해야 되는데. 39번 어려운데. 일단 두 개 최대한 빨리 해보자. 보제 미안. 김상생 미안. 이해하시겠지? 보제 오늘 바빠. 직보 때문에. 자, 보자 이거. 이게 어려웠죠. 첫 문장 자체를 정리하는 게 어려우세요. 그리고 이 골 때리는 게 A에서 저도 물음표가 떴는데 여러분들 물음표를 못 봤을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그걸 확인해 볼게. 과학자들이 있는데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1, 2, 3번. 이게 어려워요, 해석이. 첫 번째, 동물의 행동, 고통의 perception 뭐예요? 인지. 고통에 대한 인지, 그리고 다른 이슈, 문제들을 연구하는데 relevant 관련된 문제요. 동물의 welfare 뭐예요? 복지, 그지? 이게 키워드입니다. 동물의 복지와 관련된 걸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정보를 제공하는데요. 이 정보는 사용될 수 있습니다. 결정하기 위해서 그 영향을 바로 서로 다른 생산 시스템과 관행, 이펙트 뒤에 임팩트 뒤에 오는 항상 어디에 끼치느냐고. 동물의 복지에 끼치는 생산 시스템과 관행의 영향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말이 졸라 길어. 이런 얘기가 결국에는 항상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단순화시켜서 이해를 하자고. 특히 순서나 삽입은 이런 얘기야. 동물 복지와 생산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더라 이런 얘기야. 키워드입니다 이게. 동물 복지와 생산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더라. 동물을 가지고 생산하는데 동물 복지가 어떻게 지켜지냐 안 지켜져 그런 연구가 있다 이런 얘기라고. A로 가보자. 자, A는 보세요. 예를 들어가 나왔지 그지? 그러면 항상 무엇에 대한 예시인가 보셔야 돼. 저는 여기서 물음표가 떴거든요. 왜냐면 여기서 위에서는 동물 복지와 생산 시스템의 연구가 이루어진다라고까지만 얘기했단 말이야. 주장은 안 나왔어요. 일반적으로 들어와. 일반적으로 이러한 현상이 있다라고 말했고 연구가 있다라고 말했고. 왜 또? 내일 물리생 그래서 학교에서 말했어. 내가 진짜 내가. 내일 몇 시에? 내가 하면 6시에. 6시? 수업 있어? 국어요. 국어? 국어 끝나 몇 시야? 8시? 네. 내일 와. 네. 꼭 와. 네. 문제 많이 풀어놓고 와.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여러분 이러나 저러나 빠져나갈 길이 없군요. 진짜 한 명 있었는데 좀만 더 해도 돼? 진짜 좀만 더 해도 돼? 좀 중요한 것 같아서 이게 두 개만 더 합시다. 자, 그리고 솔직히 영어가 제일 재밌잖아. 그치? 자, 우리끼리 비밀. 자, 그러나 자 예를 들어 자 위에서는 주장이 없었다고. 그래 이런 연구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서요. 예를 들어는 항상 뭐가 나와야 돼 앞에 뭐는 뭐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고 나서 그 주장에 대한 뒷받침으로 예시가 나오는 것이거든. 그죠? 그런 점에서 저는 여기서 물음표 떴어요. 근데 여러분은 아마 못 떴을 것 같아. 그래서 A는 다 읽어봅시다. 여러분의 약간 그 지능이 낮은 그 상태로 적용시켜서 여기까지 읽어봅시다. 자, 예를 들어 각각의 개개인의 레이라는 거 외웠잖아요. 뜻이 뭐뭇을 놓다두다, 눕히다, 알이면 알을 낳다. 해는 첨보죠. 암탉이란 단어예요. 혹시 수탉? 요거로 먼저 수탉? 닭은 그냥 치킨하면 끝나는 거 아니고 치킨은 그 먹는 고기고. 암탉은 헨이고요. 수탉은 rooster. 자, 각각의 개개인의 알을 낳는 암탉의 생산성은 감소되게 돼요. 뭐 할 때 너무 많은 암탉들이 뭐죠 이게? 잼. 딸기잼 어떻게 들어가? 병원에 꽉 들어가죠. 꽉 채우다라는 뜻이에요. 꽉 채워지게 될 때, 조그만 우리 안에 꽉 채워지게 될 때 생산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물음표 못 봤다고 치고 그러나 자 생산성이 떨어지네. 그러나 달걀의 전반적인 비용은 더 낮아질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요걸 잘 해석해야 돼. 더 적은 비싼 빌딩이 요구되기 때문에. 무슨 얘기야 이거? 건물이 많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임대료가 안 나가. 건물값이 안 나가. 따라서 전반적인 생산 비용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비용이 떨어지게 된다. 돈이 덜 들어간다. 자, 개별적인 암탉은 겪을지도 몰라요.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을 바로 고통받을지도 모르는데 그 과정에서 어떠한 과정 바로 달걀의 비용을 낮추는 과정 속에서 닭의 복지가 안 좋아지는 현상이 발생하면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A는 생산성이 떨어지지만 비용이 적어지면서 동물의 복지가
피해가 가게 되는 주장 뒤에 예시가 오는 것이라고 이건. 그래서 A는 물음표가 떠야 돼요. 근데 여러분 못 봤으니까 A를 일단 염두에 두고 B로 넘어가자. 자, 봐봐. 아까 위에서 동물복지와 생산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하는 과학자가 있다고 그랬죠. B에서 지금 과학이 언급이 돼요. 과학은 정보를 제공하는데 이 정보는 바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뭔가 하기 위해서, 윤리적인 결정을 하기 위해서. 아, 과학이란 이런 걸 하는 거구나. 주어진 문장에 과학의 얘기를 이어갈 수 있어, 그지? 자, 그러나 이 과학은 제공할 수 없는데 모든 대답을 다 제공할 수는 없죠.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서 과학적인 실험은 제공할 수 있는데 이 데이터는 나타내는 것이고요. 특정한 절차가 고통을 야기할 수 있다는 걸 나타내요. 하지만 이러한 과학적 실험은 제공할 수 없습니다. 윤리적인 판단을, 뭐에 대한 얼마나 많은 고통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수준인 건지에 대한 윤리적 판단은 과학적 실험은 제공할 수가 없다. 이거지. 과학 실험을 해, 고통이 좀 따라 어느 정도 크기가. 근데 어느 정도까지는 실험을 할 때 고통이 허용되냐 마냐는 결정하지 못한다는 과학적 실험의 한계를 말한 것이라고. 이되니? 자, 그리고서 이제 B에서 A로 가기도 참 이상하죠. 그죠? A는 지금 동물복지가 위해가 가해진다는 얘기 주장이 안 나왔잖아. 자, C로 가는 순간 답은 명확히 나와요. furthermore가 나왔기 때문에. furthermore 뜻이 뭐죠? 게다가 또한 주제가 똑같이 이어지면서 추가적인 내용을 언급한다. 자, 뭐에 대한 추가 내용인지 보세요. 게다가 차이점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의견의 차이가 있을지도 몰라요. 뭐에 대해서? 바로 무엇이 윤리적인 것인지에 대한 의견의 차이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 뭐에 대한 거야 이거? 과학적 실험의 한계를 추가 설명하죠. B에서 뭐가 나왔어? 어느 정도가 이게 고통이 감당 가능하냐라는 윤리적 판단에 대한 제공이 없고, 게다가 지금 무엇이 윤리냐에 대한 도덕적인 의견에 대한 차이점도 존재할 수가 있다. 그래서 B에서 C로 바로 연결되면 알 수가 있어요. B에서 C로. 자, 그러면 C 마지막에 뭐가 나오면 잘 봐. 자, 이것은 그 이유들 중에 하나인데 바로 너무나 많은 서로 다른 동물 농업에 관행이 있는 이유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말이죠. 그치? 어떤 데는 동물을 막 키워, 어떤 데는 동물을 좀 존중해줘. 서로 다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윤리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 경제학도 또한 큰 요소가 되지요. 윤리적 기준도 없지만 경제적인 요소 때문에 동물의 복지가 달라진다. 요게 해로운으로 당연히 단어를 줬죠. 다행히도. 동물 복지에 있어서 해로운 관행들이 사용될지도 모릅니다. 뭐 하기 위해서?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라고 주장을 했잖아. 그러면 이에 대한 예시로 뭐가 나와야 돼? A가 나와야지. A를 아까 종합해볼 때 뭐였어요? 비용은 낮춰졌으나 닭이 복지가 복지 상에서 피해를 입게 된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답은 BCA로 가게 된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자, 요거만 빨리 가봅시다. 39번은 거의 다 틀렸기 때문에 41, 2번은 쉬워서 강의노트 보고 해설지 보고 하시고. 자, 벗이 나오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자, 이승 비인칭적으로 보시고 대디아 인체로 있습니다. 앞에 뭔가 나와. 근데 그러나 대디아 인체로 있다. 바로 아키텍트는 뭐라고요? 건축가라고. 건축가가 만드는데 무엇을? 바로 상담을 해주는 컨설턴트, 상담해주는 한 팀을 형성을 해요. 누구와? 다양한 엔지니어 기술을 가진 사람들과 팀을 형성하고 그 프로젝트를 생산해내기 위해서 말이죠. 봐봐. 건축가가 뭘 만들어서? 팀을 만들어서. 근데 앞에 뭐가 나와? 벗이 나왔죠? 앞에 뭐가 나와야 돼? 팀을 만들지 않을 만한 상황이 나와야 된다고. 그죠? 이게 굉장한 단서예요. 근데 이게 어려운 이유는, 그거 봐봐. 그리고 이 뒤에는 팀을 만들었어. 그 뒤에 뭐 이 팀을 가지고 일을 어떻게 했다든지, 팀을 만들었던 효율이 좋았다든지, 이런 비슷한 언급이 있어야 된다고. 팀에 대한 언급이, 팀이 왜 필요하냐는 언급이 있어야 된다고. 이 뒤에 해석이 어렵고요. 그 이전에 이게 팀을 형성하지 않을 만한 상황을 잡아야 되는데 이게 정황상 잡아야 돼. 정황상. 해석을 해보서. 그리고 지금 3번 뒤에는 전부 다 팀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 설명하거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석이 어려워서 이게 이 팀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지를 잡아내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3점짜리였던 것 같아. 자, 처음부터 빠르게 보자. 그럼 우리가 잡아야 되는 건 뭐라고? 팀이 필요하지 않을 만한 상황이, 정황이 나와야 돼요. 그 뒤에 그러다가 나오고 팀을 이룬다가 나온단 말이야. 자, 처음부터 상당히 evident 뜻이 뭐라고요? 분명한, 상당히 분명하지요. 팀의 개념이 preeminent
현저하다는 거. 어디에서? 창조와 생산에 있어서 건축물에. 그냥 건축을 하려면 혼자 돼야 한대. 안 되지. 뭐야? 기본적으로 팀이 필요하다. 그러면 1번은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절대 안 되죠. 팀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지? 자, 1번 제끼는 거야. 전통적으로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건축가는 팀의 리더입니다. 팀을 이뤘네 2번도 들어가면 되는데 안 되는 거지. 그지? 팀의 리더입니다. 아는 채로 더 많은 것을 전반적인 전체 프로젝트에 대해서 다른 어떤 누구보다 말이죠. 팀을 이뤘잖아. 그죠? 2번 들어가면 안 되지. 우리가 찾아야 될 건 뭐라고? 팀을 이루지 않을 만한 상황이라고. 자, 2번 뒤에 보자. There has been 쭉 있어왔는데 일부 undercutting 약화인데 정확히 해석 못해도 뭔가 이제 내려가는 거. 그죠? undercut이니까 약화와 축소가 있어왔습니다. 이러한 개념에서 어떤 개념? 바로 위에서 계속 뭐가 나와서 건축할 때 뭘 이룬다? 팀을 이룬다는 개념이 약화되었대. 뭐에 의해서? 도입하는 것에 의해서. 바로 다른 인물들과 전문 직종이죠. 전문 직종, 전문업에 대한 도입으로 인해서 팀을 이룬다는 개념이 약화되어 왔지만 그러나 뭐다? 그러나 여전히 어떻게 남아있다? 바로 건축가는 여전히 뭐한다? 컨설턴트 그룹을 이뤄서 팀을 이룬다. 그러면 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죠. 그 설명이 3번 뒤에 나온다고. 자, 보세요. 3번 뒤에는 팀을 이뤄야 되는 정황들이 나옵니다. 많은 일단 중요하죠. 그리고 자, facet이라는 게 우리 왼쪽에 있는데 측면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 측면의 많고도 여러 측면의 뭐라고 이거? 요구들이 누구의? 바로 이게 오너는 당연히 누구니? 건축력이니까 집주인이죠. 그죠? 집주인이자 고객이지. 그지? 인테리어 해달라는 사람. 집주인이자 고객의 여러 다양한 요구들이 필요로 하는데 관심과 집중. 레소루션 뭐라고 여러분? 뜻 해결책. 우리가 수능 문제에서 뭐로 배웠지? 해상도라는 뜻도 있었죠. 여러 관심과 해결책을 요구합니다. 할 일이 열나나 그지? 혼자로 돼야 안 돼. 안 돼. 팀이 필요하다고. 뭐의 일부로서? 전문가들의 책임의 일부로서. 그리고 두 번째 그 프로젝트의 성공의 일부로서 여러 가지 관심과 해결책을 요구합니다. 혼자는 안 돼. 팀이 필요해. 그 뒤에 똑같아요. 더욱더 많이 기술은 자, so and so 대수로 연결돼요. 너무너무 뭐해서 뭐한다. 기술은 impose가 맞죠 여러분? 부과하다. impose이 뭐니 그러면? 부과하는 이라는 얘기니까는 많이 요구한 이런 얘기죠. 자, 점점 더 기술은 너무나 많이 요구하고 또 너무나 복잡해져서 특별하면서도 헌신적인 관심이 뭐에 대한 특정한 페이즈도 외웠잖아. 뭐라고 이게? 스테이지랑 동요 단계. 그 프로젝트에 대한 특별하면서도 헌신적인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혼자서 안 된다 이런 얘기라고. 너무나 요구하는 게 많고 너무나 복잡해졌기 때문에 팀이 필요하다. 5번 뒤에도 자, 건축가가 설정은 할 수 있지만 전반적인 디자인의 개념을 설정은 할 수 있지만 역집이잖아. 그지? 건축가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필수적이에요. 건축가가 팀을 형성해야 되는 것. 다양한 엔지니어 분야의 팀을 incorporate 아까 뭐라고 아까? 통합하다. 통합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추가적 디자인을 여러 지원 시스템에 그 프로젝트에 있어서 다 묶어서 뭐다? 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한다. 그래서 답은 3번밖에 안 돼요. 자, 오바해서 좀 시간 오바해서 미안하고